두 번째 고양이는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에드거 앨런 포 작가님의 검은 고양이라는 작품인데, 이 단편은 내용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살짝 소개를 드리자면, 작가인 에드거 앨런 포 같은 경우는 공포와 환상을 다룬 작품들을 많이 쓰셨고요. 그 중에 모르그가의 살인사건이라는 작품의 경우 최초의 추리소설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탐정의 이름이 바로 오기스트 뒤팽인데, 여담이지만 배트맨의 직업을 많은 분들이 슈퍼히어로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탐정이거든요. 근데 그 배트맨이 수사를 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의 이름이 바로 여기서 나온 뒤팽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언맨으로 치자면 자비스가 되는 거죠. 아무튼 워낙에 본 단편의 구성이 짧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곁들여 봤는데, 다시 소설로 돌아가 보면 이 작품은 1845년에 처음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주인공은 사형 집행을 하루 앞둔 범죄자라고 나오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된 건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마음속에 짐 같은 것들도 벗어 던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몇 번이고 강조를 하는 게, 자신은 꿈을 꾸는 것도 아닐 뿐더러 미친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덧붙이는데, 주인공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살펴보자면, 이야기는 과거로 넘어가게 되고요. 주인공은 어릴 때부터 성격이 온순하고 동물들을 좋아했던 터라 결혼 후에도 새나 금붕어라든지 토끼와 원숭이 같은 동물들을 집에서 키우며 지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이 사람이 동물들을 참 좋아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작중 묘사를 보면 짐승에 대한 욕심 없는 희생과 사랑은 인간들의 하찮은 우정이나 거미줄 같은 선의보다 훨씬 만족스럽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인공은 사회성이 부족한 인물이지 않나 싶은 거고요. 인간관계에서 결핍이 되는 요소를 자신이 키우는 동물들로 하여금 메우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행동도 한계는 있는 거고요. 주인공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알코올에 의지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게 되는데, 술을 먹고 그냥 뭐 뻗어서 자면 뭐라고 하겠냐마는, 주인공은 그 뒤로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에까지 다다르게 되었던 거고요. 스스로도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술에서 깨면 그저 후회와 죄의식만 느낄 뿐 다시 술독에 빠져 사는 생활을 반복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침에 일어나서는 내가 어제 왜 이랬지 하면서도 밤이 되면 또다시 술을 마시러 나간다, 이런 건데, 그러던 어느 날 만취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서 키우던 플루토라는 검은 고양이가 자신을 보며 하악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순간적으로 분노같이 솟은 주인공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고양이의 눈을 도려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막장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고요. 주인공이 술에서 깬 뒤에 후회하며 고양이를 살피려 했지만, 한쪽 눈이 사라진 고양이가 계속 자신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주인공은 또 한 번, 아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눈 하나 팠다고 나를 피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결국 올가미로 고양이를 낚아챈 다음 그대로 나무에 걸어서 매달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의 묘사가 상당히 소름 끼치는 게, 손으로는 직접 고양이를 죽이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정신 이상적인 증상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이야기 초반에 자신은 미친 사람이 아니라고 했었지만 이마저도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이후 이야기는 어찌 연결이 되는 거냐면 고양이를 죽인 당일 우연치 않게도 주인공의 집에는 큰 불이 나게 되면서 한쪽 벽면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리게 되는 거고요. 주인공은 이게 어찌 된 건가 싶어 하며 하나 남은 벽면만을 허탈하게 바라보다 무언가 고양이가 매달린 흔적 같은 게 벽면에 그름처럼 새겨져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미스터리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말인 건데, 물론 불에 탄 흔적이 우연치 않게 그런 모습을 보인 걸 수도 있지만 주인공은 벽면의 그름이 너무나도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와 흡사했기 때문에 아마도 집에 불이 나자 누군가가 자신을 깨우러 나무에 매달린 고양이 시신을 집 안으로 던졌다고 여기게 되고요. 그 흔적이 벽에 남은 게 아닐까라고 주인공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마저도 주인공의 주장이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 모양이 고양이 같았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싶은 건데, 이게 주인공의 피해 망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로도 설명하기 힘든 사건은 연달아 발생하게 되고요. 어느 날 술에 취해 새로운 거처로 돌아가던 중에 죽은 고양이 플루토와 너무나도 닮은 검은 고양이를 발견하게 된 주인공은 집으로 데려와서 자세히 살피던 중에 한쪽 눈이 실명인 상태인 것을 알게 되고 가슴에는 올가미 모양의 흰 털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주인공은 갑작스레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게 되는 건데, 자신이 죽인 플루토가 악몽의 화신이 되어서 돌아왔다고 여기게 된 거였고요. 점점 스트레스와 피해 망상으로 인해 폐인이 되어가던 중에 결국 참지 못한 주인공은 도끼를 들고 검은 고양이를 죽이려고 나섰다가 말리는 아내의 머리를 내려쳐 죽여버리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가다 이제는 최악의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어버린 건데, 주인공은 아내의 시신을 앞에 두고 어찌하지 라며 고민하다 지하실 벽면을 허물어서 그 속에 감추기로 마음먹게 되고요. 새로운 벽돌로 구멍을 메우니 그 속에 시신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만큼 깔끔하게 뒤처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사건으로 고양이는 겁을 먹었는지 더 이상 주인공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이때 주인공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면 자신의 악행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요. 그저 자신을 괴롭혔던 존재가 사라졌다는 것에 행복감만을 느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경우엔 조금이나마 죄책감을 느끼기라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마저도 사라졌다는 게 되는 거죠. 헌데 이야기의 도입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인공은 사형을 하루 앞둔 범죄자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가 어찌하여 잡히게 된 건지를 설명드릴 텐데, 살인을 한 지 나흘째 되던 날 경찰들이 주인공의 집을 급습하여 가택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방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살피게는 되지만 끝내 아내의 시신은 찾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건 당연하게도 지하실 벽 안에 시신이 묻혀져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인데, 주인공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경찰들이 여럿이나 몰려와서도 아무것도 찾지를 못하는 모습에 점점 의기양양해지게 되었던 거고요. 지하실을 둘러보던 중 결국 안 해도 될 행동을 하고 마는 것이 새로 쌓은 벽면을 손으로 두드리며 이 집은 튼튼하게 지었답니다라고 너스레를 떨게 됩니다. 헌데 그때인데 갑자기 벽 안에서 아기가 흐느끼는 듯한 고양이 소리가 들려오게 되고요. 점점 그 소리가 커져가더니 마치 절규하는 듯이 울부짖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졌다던 검은 고양이는 알고 보니 벽 안쪽에 들어가 있었던 상황인 거였고요. 이 모습에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경찰들은 결국 벽을 허물고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건데, 한쪽 눈이 없는 검은 고양이는 그때까지도 입을 벌리고 주인공을 향해 하약질을 하고 있었고, 이후 주인공은 자신이 목매달아 죽인 플루토 마냥 교수형을 당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